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의 섹스 조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섹스는 말이지, 여자들은 친구들과 섹스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의 조언에 솔깃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여자들의 섹스 조언에는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해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사라틴 교수는 여자들의 섹스 조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연구했는데요. 두 가지 재밌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알아듣기 어렵다. 일단 여자들의 조언은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요.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 헷갈립니다. 긍정적인 조언은 43%, 섹스는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요. 또는 부정적인 조언은 32%로 나온 거죠.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돼 이렇게요. 상충하는 두 가지 조언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문장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섹스 관련 조언의 특징, 문장이 길어지고, 예를 들면 여자는 평균 22개의 단어, 남자는 평균 16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조건을 달아요. 만약이란 말이에요. 섹스를 해도 되지, 믿을 만한 남자고 사귄 지 꽤 됐고 피임만 확신하라면 말이야,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정 접속사를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둘이 좋다는데 뭐가 나빠? 그런데 소문 안 나게 조심해 이렇게요. 네 번째 특징, 다른 사람 얘기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나는 빠른 섹스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혼한 언니들이 최대한 미루라고 하더라 이렇게요. 이걸 전부 합치면 언어 영역 문제만큼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질문해 볼게요. 다음 화자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확실한 사람이야 뭐, 근데 난 네 안목이 걱정돼. 그래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속궁합도 중요하다니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의 속뜻에 물론 내 친구 마음고생 안 했으면 하는 마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뭘 조심해야 하는지 헷갈리게 돼요. 분명 좋은 점은 아니죠. 두 번째, 성욕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섹스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조언을 할 때도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라고 속 시원히 말하지 않아요. 사귄 지 1년 지났으니까, 친구들도 하니까 등등 섹스할 다른 이유를 대곤 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성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걸 어려워해요. 개인적으로 성욕을 느끼더라도 그걸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죠. 우리 사회가 여자를 성욕을 느끼지 않는 존재, 섹스의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여자들은 스스로가 성욕을 느낀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죠. 예를 들면 친구랑 대화할 때 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별로, 그러니까 속마음은 하고 싶은데 별로라고 대답하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여자들은 조언할 때도 애매하게 말을 하곤 합니다. 하고 싶으니까 라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빼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친구 애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덜 중요한 이야기들을 에둘러 하는 거죠. 정작 중요한 친구의 의견이나 욕구를 물어보지 않은 채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남친이 그랬다고? 아무튼 남자들의 성욕이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속으로는 사실 나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됩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임신이나 성병에 더 예민하니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죠. 하지만 복잡하게 알려준다고 해서 그런 위험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알아듣기 쉽고 정확한 조언을 해주세요. 피임이나 보건 상식은 확실히 주의하도록 일러주고 섹스하고 싶은 욕구는 확실히 인정해주도록 하는 거죠.
섹스를 신중히 하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마음마저 무시하면 안 되니까요.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섹스하면서 마음도 편한 100점짜리 조언을 해주자고요. 네 마음을 따라가. 다만 피임은 확실하게 하자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성욕과 연애 만족도의 상관관계. 스킨십은 연애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런 만큼 서로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가 딱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안 맞아서 스킨십이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정도가 다른 게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커플의 성욕 차이가 연애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조지아 대학 심리학과의 스테파니 데이비스 교수는 남녀 커플의 성욕 차이가 연애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먼저 데이비스 교수는 실험에 참가할 70 이상의 커플을 모집한 후 현재 하고 있는 연애의 성적 만족도, 연애 만족도와 각자의 성욕에 대한 45개의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데이비스 교수는 이 결과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성욕이 여자보다 큰 커플. 두 번째, 남녀의 성욕이 비슷한 커플. 세 번째, 여자의 성욕이 남자보다 큰 커플. 자, 이 세 그룹의 연애 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남자들의 결과를 보세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남자의 성욕이 여자보다 큰 경우 연애 만족도가 110점, 남녀가 비슷한 경우 110점, 여자의 성욕이 더 큰 경우에는 106점으로 나타났어요. 즉, 남자의 경우에는 커플 간의 성욕 차이가 연애 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성욕이 비슷하든 차이가 나든 연애 만족도가 대동소이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의 성욕이 여자보다 큰 경우 연애 만족도가 102점, 남녀가 비슷한 경우 115점, 여자의 성욕이 더 큰 경우에는 116점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자의 성욕이 남자에 비해 낮은 커플의 경우 다른 커플들에 비해 연애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거죠. 왜 여자들은 상대방과의 성욕 차이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관점의 차이. 데이비스 교수는 남녀가 잠자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여자들은 성욕을 관계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잠자리가 연애에서 별도로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현재 연애가 얼마나 좋은지에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자신의 성욕이 상대방에 비해서 낮을 때 이걸 관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연애 만족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에 비해 남자들은 잠자리를 단순히 욕구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성욕 차이가 있어도 그게 연애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남자의 노력. 데이비스 교수의 연구는 잠자리에 있어서 물론 둘 다 노력은 해야겠지만 남자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성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해결되고 그게 연애 만족도에 쉽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성욕과 연애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요.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 눈치 빠르게 파악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연애 만족도가 성욕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잠자리 이외의 영역에서도 더 좋은 남자친구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원하는데 너는 왜 원하지 않아? 같은 단순한 질문으로는 문제만 악화시킬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여자들의 섹스 조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들의 섹스 조언의 특징. 첫 번째, 알아듣기 어렵다. 두 번째, 성욕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